스케치북 너머로 마주친 눈빛. 매끈한 선 하나가 그을려질 때마다 그녀의 가슴 속 숨겨진 욕망이 터져나오듯 출렁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녀는 그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43, 서울 양재동에 사는 전업주부 이선영 씨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미술학원. 고요한 공간엔 연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이 가볍게 울렸습니다. 이선영은 남편이 출근하고 딸이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 매주 이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 마음보다는 이 조용한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선영은 3층 누드 크로키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초가을 햇살이 투명하게 스며드는 창 너머 목탄을 들고 선 채 그녀를 바라보던 남자. 28세 미술 강사 장하진. 선영은 순간적으로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을 그리기 직전의 관찰자처럼 냉정하면서도 깊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 구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선영 씨, 오늘도 빠지지 않으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묘하게 속을 간지렸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드 크로키 모델이 자리하고 조명이 켜졌습니다. 하진은 조용히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고 그녀의 손에 쥔 연필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선이 흔들리네요. 손목에 너무 힘이 들어가셨어요. 그의 손이 그녀의 손등을 감싸 쥐었을 때 선영은 숨을 삼켰습니다. 살같이 닿은 부분이 마치 따뜻한 물을 적신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손목을 부드럽게 흔들어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무 생각 말고 선만 따라가 보세요. 몸이 먼저 반응하니까요. 그의 말은 마치 다른 뜻을 품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연필 끝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선은 더 이상 종이 위에서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내면도 함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선영은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습니다. 하진 씨, 혹시 개인 레슨도 하시나요?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선영 씨만 원하신다면요. 어디서든 언제든. 그날 이후 오후 3시의 공간은 더 이상 단순한 수업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선영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미술학원 근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개인 레슨은 수업이 없는 요일의 오후에 학원 뒤편. 창고 겸 화실에서 조용히 진행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지방 출장 중이었고 딸은 기숙사 생활. 그녀는 오늘 하루 종일 일찍이 느껴본 적 없는 긴장과 두근거림 속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화실은 생각보다 좁고 정리되지 않은 물감 냄새가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녀는 오래된 사진처럼 따뜻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오셨어요. 오늘은 선 없이 느낌으로만 시작해볼까요? 하진은 그녀에게 소형 캔버스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붓을 잡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붓은 처음이라 어색하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하자 하진은 다가와 그녀의 어깨 너머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그녀의 귓가를 간지렸습니다. 선영 씨, 색은 감정이에요. 이 안에 뭐가 담겨있든 괜찮아요. 감정대로 칠해보세요. 그녀는 붓을 들어 하얀 캔버스 위에 첫 붉은색을 얹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 참고 있던 감정을 쏟아내는 첫 피 한 방울처럼 적나라하고 뜨거웠습니다. 하진은 조용히 그녀의 뒤에서 손을 얹었습니다. 어깨 그리고 등 한가운데. 그녀는 움찔했지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선영의 가슴속에 잠자고 있던 갈망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등 라인을 따라 손끝을 내려보며 말했습니다. 선영 씨, 이 곡선. 지금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네요. 화폭보다 아름다워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붓끝이 아니라 심장이 떨리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공기마저 숨죽인 듯한 그 순간 두 사람은 캔버스보다 더 선명한 감정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붓은 손에서 떨어졌고 숨소리는 조금씩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선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서로 느끼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선영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화장을 고쳤습니다.
미술학원은 여전히 한산했고 창고 겸 화실은 아무도 찾지 않는 숨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선영은 조금씩 다른 자신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날이 흐렸고 어두운 빛이 창고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진은 조용히 음악을 틀어두고 은은한 재즈 선율 속에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스스로를 그려볼까요? 거울 대신 감각으로요. 하진은 작은 손거울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선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을 그린다는 것, 자신의 몸을 바라본다는 것. 오랜 시간 누군가의 아내, 딸의 엄마였던 이름 아래 그녀는 자신을 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선영 씨, 스스로를 어루만지듯 그려보세요. 몸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의 말은 유혹처럼 낮고 단단하게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붓을 들고 처음으로 자신의 어깨 라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진은 조용히 그녀의 뒤로 와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습니다. 그건 어깨가 아니라 미끄러지듯 이어지는 부드러운 곡선이에요. 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촉을 따라가세요. 그의 숨결은 그녀의 목덜미에 부딪혔고 선영은 붓을 멈췄습니다. 화폭보다 더 촉감이 선명한 그의 손길이 어깨를 타고 팔목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몸을 뒤로 돌렸고 하진과 마주 섰습니다. 하진 씨, 우리 이래도 되나요? 그녀의 물음은 말보다는 체온에 가까웠습니다. 하진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은 멈춘 듯 조용했고 유화물감 냄새와 그녀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하진의 손끝이 그녀의 손등을 따라 올라가며 어깨를 감쌌고 그녀는 스스로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창밖에선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렸지만 그보다 먼저 그녀의 심장박동이 세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캔버스는 아무 색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억은 형형한 색채로 얼룩졌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선영은 온종일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사도 일정도 집안의 공기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머무른 자리마다 온기가 스며 있었고 그의 숨결은 아직도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카레는 안 했어? 지난주에도 없던데. 선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은 TV 앞으로 가선 금세 채널을 돌렸습니다. 소파 아래엔 그가 벗어놓은 양말이 나뒹굴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삼키고 다시 창가에 앉았습니다. 젖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미술학원 간판이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하진은 지금쯤 뭘 그리고 있을까? 그녀의 손끝은 저절로 떨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남편의 거친 숨소리는 그녀의 생각과는 너무도 멀리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빗방울 소리가 이상하게도 하진의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촉을 따라가세요. 그날의 감각이 꿈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스마트폰을 들고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내일 뵐 수 있을까요? 답장은 금세 도착했습니다. 언제든요. 창고에 조용히 불 켜둘게요. 그 다음 날 오후 2시 45분. 선영은 학원 근처 커튼 쳐진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불은 희미했고 그 안엔 익숙한 향과 조용한 음악 그리고 하진이 있었습니다. 선영 씨, 이 비에 오실 줄 알았어요. 그의 말은 예감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가 내리는 창 너머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세상의 빛과 무관하게 그들만의 오후가 그 안에서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요즘 오후 3시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그녀의 삶은 전혀 다른 그림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마트 간다고 말하고 딸에게는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뻔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주 조용히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진은 이미 공간을 정돈해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은 더 두껍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색을 섞어볼 거예요. 선영 씨 안에 있는 그 복잡한 감정들. 그는 붉은색과 파란색을 그녀의 손등에 살짝 짜주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멈칫했지만 곧 조심스럽게 두 색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욕망과 푸른 불안이 섞인 결과는 어두운 자주색. 이건 무슨 색이죠? 그녀의 질문에 하진은 천천히 그녀의 손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비밀의 색이에요. 선영 씨만 가진 감정.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색깔이죠. 그의 말은 마치 그녀의 깊은 속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붓 대신 손으로 캔버스를 문질렀고 그 감촉은 점점 더 관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물감이 번지며 그녀의 손등을 타고 손목까지 흘러내릴 때 하진은 그녀의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빨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저릿하게 떨렸고 그들의 눈빛은 짙게 엉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블라우스를 풀었습니다. 하얗던 셔츠 위로 물감 자국이 번져갔고 그녀는 하진의 손끝에 머물렀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림이 아니라 감정에 충실할게요. 하진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녀의 대답은 입술 위 떨리는 숨결로 대신했습니다. 그날 창고 안의 캔버스는 둘의 흔적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림처럼 아름답진 않았지만 살아있는 감정과 온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비밀의 색채는 그렇게 매주 조금씩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선영은 욕실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목덜미엔 아직 하진의 손끝이 스친 자국이, 팔목엔 물감의 자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흘려도 지워지지 않는 그 감촉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무게였고 죄책감의 그림자였습니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남편의 물음은 관심이라기보단 습관처럼 툭 던져졌습니다. 선영은 무심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트 줄이 너무 길었어. 시식 코너에서 오래 있었지 뭐. 딸아이에게선 톡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도 돼? 아빠한텐 말 안 할게. 가족이란 이름의 울타리 속에서 그녀는 매일 조금씩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뜨거운 감정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술학원 복도에서 뜻밖의 사람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선영 씨, 여기서 뭐 하세요? 그녀의 친구이자 PTA 회장이기도 한 정이었습니다. 선영은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 웃어 보였습니다. 그림 좀 배워보려고. 그냥 취미 삼아. 정희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그녀를 훑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하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조심하세요.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선영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공간은 비밀이었고 은밀했지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 그것은 그녀가 선택한 하지만 감당해야 할 무게였습니다.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미술학원 창고의 문을 열었을 때 하진은 그녀를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익숙했던 농담도 가벼운 인사도 없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색은 짙었으며 선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 우리 잠시 멈추는 게 어떨까요? 그의 말은 의외였습니다. 그녀는 붓을 쥔 손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하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전 학원 관계자가 창고 근처 CCTV 확인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제보였는지 우연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비밀은 점점 더 많은 시선 속으로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저 아마 학원 그만둘지도 몰라요. 그의 말은 예고가 아니라 작별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끝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녀의 눈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선영 씨, 우리가 했던 건 후회하세요? 하진의 질문에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의 오후 3시를 떠올렸습니다. 매번 거짓말로 나섰던 집, 침묵했던 남편, 부재 속의 딸, 그리고 뜨거운 화실. 거기엔 후회가 아니라 생의 한 조각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후회하진 않아요. 하지만 무서워요. 그녀는 처음으로 솔직해졌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동시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 하진은 조용히 그녀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번 그림처럼 기억에 남도록 그려볼까요?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화폭엔 아무 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몸은 서로를 마지막으로 덧칠하듯 천천히 엉켜들었습니다.
하진의 입술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감정이 선처럼 흘러 마침내 하나의 윤곽을 이뤘습니다. 그것은 유혹이 아닌 작별의 의식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미술학원 창고 앞에는 임시 휴강이라는 종이 안내문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를 스쳐 지나가는 선영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어딘가엔 여전히 마르지 않은 물감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진은 그날 이후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다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그녀는 단 한 통의 메시지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림은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 안에 계속 살아있어요.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고 딸은 다음 주에 생일이라며 케이크 예약을 부탁했습니다. 모든 일상은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그녀는 그곳에 있던 이선영과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화실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없는 오후 3시. 혼자 남은 그 공간엔 여전히 물감 냄새가 배어 있었고 창문 틈으로 스며든 빛은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작은 캔버스를 꺼내 붓을 들었습니다. 하얀 바탕 위에 처음으로 자신의 실루엣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과하지 않은 선,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의 감정을 담은 붓질. 그녀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웃으며 한 줄의 붓끝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그와의 추억이자 그녀 자신의 재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금단의 감정,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자아의 발견. 어쩌면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 감춰진 색을 하나쯤은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